안녕하세요. 오늘은 1차 시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물론 1차 시험은 무엇이다 라고 확언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한예종 시험 자체가 어떤 재료로 어떤 대상을 어떤 방식으로 그리는 시험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딱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정해가면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는 무리가 있는데, 그치만 그래도 예종에서 보는 시험 1차, 2차 모두 어떤 평가 기준이 없이 치러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성을 이해하고 준비를 하는 게 좋겠죠. 1차 시험이 크게 변화한 시기가 있었다면 2020학년도였어요. 올해가 벌써 2026학년도니까 꽤 오래전인데 2019학년도까지는 1차에 영어 언어 시험을 봤어요. 필답고사. 지금 고3들은 이 필답고사의 존재를 아예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필답고사가 없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있었잖아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필답고사가 있을 때는 아침 8시 반쯤부터 입시를 해서 오후 5시 반 정도까지 시험을 봤거든요. 끝나면 해가 다 져 있었어요. 그 긴 시간을 한 교실에 학생들을 넣어놔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됐잖아요, 그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2019년 가을쯤에 갑작스럽게 필답고사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공지가 뜹니다. 진짜 1차 시험 거의 몇 달 전이었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직전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필답고사가 있는 줄 알고 준비하던 학생들은 조금 허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뭐 누군가는 좋아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필답고사가 없어졌고 실기시험만 보게 됐어요. 실기시험하고 내신 반영됐죠. 내신은 따로 이야기를 할 만큼의 설명거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내신 관련해서 학생들이 많이 묻는 거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내신이 너무 안 좋은데 괜찮을까요? 너무 걱정돼요. 그렇게 묻는 학생이 있다면 저는 네가 떨어진다면 그건 100%, 1000% 실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신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실기를 잘 준비하면 돼요. 아무튼 그래서 실기 시험 시간도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었어요. 최대한으로 빠르게 시험을 보고 집에 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화지 사이즈가 기존에는 보통 3절을 줬었거든요.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었지만 주로 3절을 줬어요. 그런데 시험 시간이 3시간으로 줄면서 화지 사이즈도 4절로 줄었죠. 2020학년도에. 그러고 나서 쭉 3시간 시험 시간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몇 해 동안은 4절制를 줬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은 은근슬쩍 3절을 주고 있어요. 화지 사이즈는 미리 공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절이 나온다 생각하고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시험 시간, 필답고사 폐지, 화지 사이즈 변동 외에는 그럼 어떤 변화가 있었냐? 바로 글쓰기가 있었다. 제가 문제를 띄워드릴 건데 이 문제죠.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 문제 분석은
나중에 기출문제를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에 다루도록 할게요. 화지 하단에 자신의 의도를 3문장 이내로 간략히 기술하시오. 짧은 글이에요. 3문장이면 몇 자 안 되죠. 그래서 누가 지나가다 들으면 그게 뭐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큰 변화를 맞이했다고까지 얘기할 일이냐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전에는 1차 시험에서 그림을 설명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고, 이것은 물론 지금 한예종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기출문제 기준입니다. 그 전에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말은 주로 1차에서는 그림을 설명할 만한, 그림을 설명까지 할 만한 내 생각을 표현하라는 요구가 없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실 시험의 난이도 자체가 올라갔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일단 그림을 구상하는 단계에서부터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시험을 보고 나면 직후에 시험에 뭐가 나왔다 이런 말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에 올라오고 하잖아요. 그때 1차 시험이 2차화 됐다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수근수근. 2차화 이런 말이 왜 나왔냐면 이전에는 그래도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좀 분리된 편이었거든요. 어떤 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었냐? 1차는 말을 할 줄 아느냐예요. 우리가 시각 언어 이런 말도 쓰잖아요.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도 뭐부터 배워요? 의사소통이 되는 것부터 시작이잖아요. 그 정도를 보는 거죠. 간단한 물음을 주고 학생이 답변을 하면 그 답변을 평가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 물론 여기까지도 쉽지 않아요.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묻는 말에 답하는 정도도 사실 그 질문을 알아들어야 하고 질문의 난이도를 떠나서 그 언어에 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2차는 뭐냐? 2차는 조금 깊이 있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럼 벌써 대화의 수준 자체가 조금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학생이 무슨 얘기를 하나 그 내용을 보는 거예요. 말을 할 줄 아냐 모르냐가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게 단순히 말의 스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간단한 일상 대화를 나눌 때에도 어린 아이들이 주고받는 대화랑 어른들이 주고받는 대화는 차이가 있잖아요. 밥 먹었냐고 묻는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문장 구조라던가 단어 선택에 있어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창하고 매끄럽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용이 있는지를 정말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학생의 관점,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보고 그런 표현에 있어서의 선택들을 보면 학생의 감각적인, 시각적인 능력치 같은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런 걸 평가하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이렇게 좀 분리가 되어 있었다면 2020학년도 문제처럼 학생의 생각을 물어보는 듯한 문제가 나오면 글도 쓰라고 하고 그러면 이거 약간 2차 문제 같다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까지 이해 안 하고 다수는 단순히 글을 쓰라고 했어. 세상에 2차 문제 같아. 이러기는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 이후로는 글쓰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준비를 하면 되나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니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시험의 형식을, 시험의 조건들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길을 가고 있어요. 저 앞에 뉴스 취재팀처럼 카메라 들고 마이크 들고 사람들한테 뭔가를 묻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보니까 사회적으로 의견이 분분한 이슈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것 같아요. 지나가던 나를 잡더니 한마디 해주시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답을 하죠? 내 생각을 답하기는 하되 그 사람이랑 3시간, 4시간 동안 딥하게 커피 한잔 하면서 나눌 이야기를 거기서 시작하면 안 되죠. 그거는 되게 눈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할 말이 많아도 간략하게 조건에 맞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같은 주제로 글을 쓸 때도 같은 주제로 한 장짜리 글을 쓸 때랑 20장 이상의 논문을 쓰는 상황이랑은 같은 주제라 하더라도 각기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당연한 거잖아. 이거는 단순히 생각의 깊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생각의 깊이가 충분히 있다면 간단하게도 얘기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 시험이라는 틀이 원래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맞게 그 현장에서 잘 반응하는 게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고려가 필수적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1차 시험을 보고 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3시간이다. 1차에서 물어봐도 그 시간 안에 답변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 그 재료로. 이게 타임어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는 5시간 줘야 되는 건데 나한테 3시간 안에 하라고 한다 이거를 나를 괴롭힌다 지금. 이게 아니라고. 3시간 안에 답변할 것을 물어보고 그 안에 할 수 있는 정도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거를 해야만 합격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오랜 시간을 구상해요. 막 1시간을 짜. 3시간 시험인데. 그러면서 생각의 다발을 엄청나게 크게 불려놓고 그거를 담아내지도 못할 그림을 그려놓고 그 방대한 생각을 3줄로 혁신적으로 요약을 하겠다고 시도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학생의 마음은 알겠어요. 얼마나 잘하고 싶겠어. 하지만 그 학생의 그 마음과 관계없이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험이잖아. 우리가 어차피 2차 준비를 할 거잖아요. 1차 시험을 보기 전에. 1차 시험을 붙고 나서 2차를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학생이 있진 않겠지? 왜냐면 1차 시험 직후에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리고 2차 시험을 준비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들어요. 2차 시험 유형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2차 시험 문제는 1차보다 더 학생의 여러 가지 능력을 다방면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평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좀 어려운 문제예요, 1차보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운 걸 준비하는데 시간이 더 들지. 그러니까 1차 보기 전에 2차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2차에 대한 생각도 알아요. 2차는 조금 자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 있죠. 그 얘기도 다음에 해볼 건데 2차 준비를 미리미리 열심히 해놔야 합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을 보기 전에 1차, 2차 시험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 1차 시험 형식에 대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해도만 있으면 우리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다, 2차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단순히 시험 형식에 적응을 못한 거잖아요. 그 학생 되게 열심히 한 건데 방금 말한 그 학생 말이에요. 1시간 구상했다는. 물론 가상의 인물입니다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떨어지면 너무 억울하겠다. 시험 형식에 적응을 잘 못했다는 이유로. 아니요. 그게 실전이에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운동선수도 그날의 기록으로 평가를 받잖아요. 그들이 오늘 내가 메달을 따지 못한 이유는요. 어깨가 아프고 컨디션이 안 좋고 뭐 이런 얘기 하나요? 나중에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1시간을 구상할 정도의 혁신적으로 요약을 해야 할 만큼의 많은 양의 생각을 끌고 온 경우 사실은 시각 언어와 시각화
이런 시험에서 평가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부족한 것일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언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사실 쉽게도 설명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잘 모르고 아직 나에게 그저 남의 이야기, 어디서 들은 것으로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 그것을 다시 되풀이하는 것 이상으로 응용해서 뭔가를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작업을 하기도 쉽지 않은 거죠. 그 작업으로 소통이 되기도 쉽지 않고. 그런 문제인 거예요, 사실. 그러면 내가 하려는 얘기가 뭐지? 정리를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요약은 어떻게 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내 그림에서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림도 명확한 의도를 갖는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죠. 이런 복합적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무튼 요새 1차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근데 2020학년도 이후에는 보고 그리기 이런 문제도 나왔어요. 아니면 텍스트 주고 표현하기. 비교적 단순한 문제. 하지만 문제는 이런 유형이 나올지 저런 유형이 나올지 모른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조금 열어두고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대략적으로 큰 부분만 언급을 한 거라서 세부적으로 이 문제는 어떻고 저 문제는 어떻고 이런 거는 후에 따로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에는 2차 시험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안녕.